지가 뭐 그 할머니 댁에서 영상 보고 공부해온다 했으니까 읽어봐야지. 오케이. 일단 개념 원리로 명제 파트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일단 그때 명제 했던 거에서 조금 더 오늘 나중에 본 수업까지 하게 되면은 제법 진도가 나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숙제가 좀 나갔었지. 그거 풀이하면서 너가 집합을 모르더라도 이 부분을 따라올 수 있게 좀 간략한 설명을 좀 해줄게. 성원 올라. 개념 원리부터 할 거야. 개념 원리 일단 뭐 간단하게 56쪽을 펴서 간단 복습하면서 문제풀이 합시다. 자, 우리가 명제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는 아직은 관심이 없습니다. 얘가 사실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으면 명제야. 근데 누군가는 참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거짓이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명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키가 크다. 얘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참이라 생각하는데 누군가는 거짓이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명제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참, 누가 봐도 거짓 이런 것들만 명제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이라든지 부등식처럼 그 미지수에다가 뭔가를 넣었을 때마다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일단 명제가 될 수 없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고, 그럼 명제가 아니면 뭘까라고 고민했을 때 그런 걸 우리는 조건이라고 부를 거야. 방정식이나 부등식처럼 얘들아 미지수의 값에 따라서 참거짓이 판별되는 식들을 뭐라고 부르기로 했다? 조건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명제인지 조건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명제라는 게 판단이 선 다음부터는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도 여러분이 좀 판단할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를 보면 부정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부정은 영어의 부정문에서의 그 부정이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not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not. 그래서 우리는 원래 명제가 소문자 P가 있었다면 그 앞에다 물결을 쳐가지고 not P라고 읽을 거고요. 그걸 한글로 표현하면 P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부정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부정의 문장을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아니다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는 짝수이다라는 어떤 명제가 있어요. 근데 걔를 부정하게 되면은 그럼 짝수의 부정인 말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지 말고 그냥 2는 짝수가 아니다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걔가 아니다를 해주는 것이 부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P에다 이미 한번 낫을 붙여가지고 이게 나P가 되는데 그거 전체에 한 번 더 낫을 걸게 되면 이 둘이가 만나서 사라져서 원래 명제인 P로 되돌아온다. 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좀 맛을 봤어요. 그래서 57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조건이라는 게 나오는데 명제는 아닌데 그 미지수에다 그 값에다가 뭔가를 넣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는 그런 방정식이나 부등식 같은 것들을 우리는 앞으로 조건이라고 불러줄 겁니다. 우리 이제 진리집합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진리집합은 아마 분명히 그 집합을 안 들어봐서 아직 모를 수 있거든요. 일단 들어놓고 나중에 보강 채우면서 들으면 돼. 그래서 진리집합은 명제를 집합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명제를 만족하는 원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대문자로 바꿔준 다음에 집합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명제라는 것은 집합의 그 조건제시법과 좀 유사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제시법이 뭐냐면 뭐 8의 양의 약수 이렇게 던져주는 거야. 그럼 8의 양의 약수는 1, 2, 4, 8인 거잖아. 그런 게 조건제시법이고 이걸 이제 명제로 바꾸게 되면 x는 8의 양의 약수이다 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럼 그 x라는 것은 8의 약수들 중에서 양인 것만 되니까 1, 2, 4, 8인갑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의 진리집합을 구하라는 말이 있으면 걔는 그냥 1, 2, 4, 8 이렇게 나열해주면 되는. 그래서 명제를 우리는 집합화 시켜놓은 것을 진리집합이라고 하고요. 명제는 보통 그 알파벳으로 표현할 때 뭐로 표현한다 했었지? 소문자. 집합은 뭐로 표현한다? 대문자.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좀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뭐 조건의 부정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조건의 부정도 결국에는 앞에 물결을 쳐가지고 낫이 걸린다라고, 그래서 걔가 뭐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되고요. 여기 이제 좀 중요한 게 6번이 많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P 또는 Q라는 게 나오는데, P 또는 Q라는 이거 전체에다가 우리가 낫을 걸게 되면 얘한테도 낫을 줘야 되고 얘한테도 낫을 줘야 되고요, 얘한테도 낫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또는을 부정시키게 되면 그리고가 돼요. 그리고를 부정시키게 되면 뭐가 된다? 또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는과 그리고는 살짝 반대의 느낌으로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미가 반대는 아니야. 근데 어떤 집합 기호 같은 거에서 반대 느낌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반대라는 것과 반대 느낌을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집합 파트에서도 제가 교집합과 합집합이 반대는 아니지만 연산 기호에서는 살짝 무슨 느낌이라고 했었지? 반대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대와 반대 느낌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또는과 그리고는 반대는 아닌데 이런 집합 기호 또는 이런 명제 기호에서는 뭐의 느낌이 될 것이다? 반대의 느낌이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또는이라는 거 있는데 그걸 부정을 했다? 근데 또는은 너희가 그리고를 안 바꿔주는 순간 그 문제는 이상하게 불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는도 부정을 걸어줘야 되고 그리고가 있었다면 그리고도 부정을 걸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경민이는 혹시 이 수업을 듣고 나서 나중에 본 수업까지 사이에 뭐 해요? 잘 모르겠어요. 혹시 뭐 집에 가거나 아니면 학원에 있거나 뭐 둘 중 하나일 건데, 만약에 집에 가게 되면 집에서도 뭐 그때까지 계속 놀 건 아니잖아. 그러면 제가 이 수업 끝날 때쯤에 그 무슨 제 영상 올려놓은 걸 클립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걸로 1차시부터 쭉 들으면서 공부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최대한 재배기는 주말 동안 다 채웠어? 거의 다 채웠어. 거의 다 채웠어. 재배기도 조금 늦게 들어와서 그 억지로 지금 다 채우고 있는 과정이거든. 너도 아마 좀 한 1, 2주 정도 힘들 거야. 그동안 다 채우는 거 봅시다. 59쪽은 다 풀어봤어? 59쪽은 일단 질문을 안 받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60, 61쪽에 일단 60쪽 먼저 질문 좀 해보자. 모르는 게 있으면 말해줘. 그래야 풀이하면서 다른 친구도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 성훈이 60쪽 질문 없어? 60쪽을 펴야 질문이 보이지. 왜 안 풀었어? 가린다고 안 보이냐 임마. 60쪽 질문 없으면 그러면 경민이가 하나만 해보자. 72번에 있는 문제에서 명제인 것만 한번 골라봐. 72번에서 명제인 거 골라봐요. 너도 이렇게 시간 줄 때 빨리 풀어. 왜 숙제 안 했냐? 정원아, 묻잖아. 왜 숙제 안 했어? 까먹고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거야. 아, 수학은 숙제가 없는 날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 까먹을 일은 없을 거야. 명제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누가 봐도 참, 누가 봐도 거짓의 형태여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혹시 명제인 거 찾아졌으면 한번 말해볼래? 1 5 고를 줄 아네.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에는 방정식이니까 지금 조건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골라지면은 이제 참이랑 거짓인 거를 판별하려고 노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61쪽으로 갑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어떤 진리 집합을 찾는 연습들을 좀 할 건데 본격적으로 명제랑 집합을 같이 배우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1쪽 질문. 저기 괜찮았고 76번. 76번 한번 볼까요? 이런 게 조금 어려워. 여러분, 그리고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집합에서는 교집합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경민이 이걸 지금 처음 들어보잖아. 그리고의 동그라미를 치고 거기다 교집합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는 교집합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안 적어도 되지만 여러분 알면 안 적어도 돼요. 그리고는 교집합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를 연립이라는 말을 보통 쓰죠. 그리고라는 것은. 왜냐하면 얘도 포함이 돼야 되고 얘도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럼 연립이라는 것은 양쪽 다 뭐 하는 부분을 찾고 싶은 거야? 포함되는 겹쳐지는 부분을 찾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P 그리고
not Q라고 돼 있으니까 얘를 찾고 얘를 찾은 다음에 그 둘이가 어떻게 되는 부분을 찾자? 겹쳐지는 부분을 찾자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기 때문에. 그럼 P라는 것이 지금 어떻게 주어져 있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Q는 주어졌는데 우리한테 지금 not Q는 없거든요. 그럼 Q라는 것을 부정을 시켜주라는 뜻입니다. 근데 Q를 잘 봤더니 무슨 값으로 주어져 있어? 저런 걸 우리는 이제 바깥값이라고 해요. 고등수학 상에서 우리가 배웠었죠. 저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는 범위를 우리가 부정을 시키게 되면 사이값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범위가 어떻게 돼 있었던 거냐면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4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값이었는데 얘를 부정시키게 되면 무슨 값으로 바뀐다고? 사이값. 그리고 채워져 있던 것은 어떻게 된다? 비워지게 됩니다. 비워졌던 건 채워지게 돼요. 그래서 얘를 부정시키게 되면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라는 범위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not Q가 이런 범위로 찾아집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얘하고 얘하고 연립하라는 거잖아요. 즉 겹쳐지는 부분을 찾으라는 거니까 잘 모르겠는 분들은 좀 유치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직선상에 직접 나타내 보세요. 얘가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얘를 표현해 보면 마이너스 1은 이런 데 있을 거고 4는 이런 데 있으니까 그림을 그렸을 때 겹쳐지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라는 게 지금 보이죠. 그래서 답으로 쓰게 되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고라는 것이 교집합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분석을 하시고 교집합이라는 것은 겹쳐지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더 이쁘게 저는 이쁘게 쓰고 싶은데 하면 진리 집합을 표현하는 거니까 얘는 우리가 x를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 x를 가져와 가지고 우리 이런 식으로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해 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x가 될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쁜 표현으로 해놓았잖아요. 이런 건 우리가 조건 제시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이에 들어가는 어떤 원소들을 직접 나열을 하는 거는 우리가 나중에 원소 나열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너가 아마 영상 보면서 복습할 때 이 부분 듣게 될 거야. 자, 61쪽에 다른 건 괜찮아? 괜찮아? 넘어가. 자, 그럼 이제 우리 오늘 좀 새로운 걸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일단 진도를 이번 시간은 진도를 먼저 좀 쭉 뺄게요. 자, 66쪽. 자, 우리가 아까 전에는 하나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P라는 명제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는 뭐 PQ라는 조건에 대해서 배웠고 이런 것들만 했었다면 이번엔 지금 몇 가지가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P도 있고 Q도 있고 사이에 화살표도 있죠. 저런 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단순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얘를 우리가 문장으로 바꾸게 되면은 P이면 Q 이다로 바뀝니다. 이걸 해석하면은 어떻게 바뀐다? P이면 Q이다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뭐이면을 영어에서 무슨 법이라고 배웠어? 가정법이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얘가 가정에 해당되는 거야. 뭐뭐이다니까 얘는 뭐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결론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서 얘가 의미하는 것은 가정에 해당되고요. 얘는 결론에 해당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우는 파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문장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앞에 있는 것이 가정이고 뒤에 있는 게 결론이다라고 결정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한번 읽어보자. 명제 P에서 화살표 Q라는 게 오면은 우린 쟤를 P에서 화살표 Q라고 읽지 않을 것이고 P이면 Q이다로 읽으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일단 P이면 Q이다라고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기호로는 P 화살표 Q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이 뭐에 해당되고 가정에 해당되고 뒤에 있는 것이 결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제 진리집합화할 거거든요. 그러면 소문자 P를 진리집합화하게 되면 대문자 P로 바뀌고요. 소문자 Q 얘를 진리집합하면은 대문자 Q로 바뀝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화살표에 해당됐던 것도 집합에 관련된 걸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집합으로 바뀌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요거 우리가 집합 파트에서 배웠던 건데 P는 Q의 무슨 집합이다?
부분 집합이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P는 Q에 뭐 된다? 포함된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럼 얘를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까 우리가 P이면 Q이다라고 했잖아요. P를 만족하기만 하면 당연히 뭐도 만족한다는 뜻인 거야. Q도 만족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P에 포함되는 원소라면 당연히 어디에도 포함이 될 것이다. Q에도 포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명제가 주어지면 그걸 진리집합화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되고요. 즉 P가 Q의 무슨 집합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 부분 집합이다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부분 집합이라는 건 당연히 포함된다라는 것까지 우리한테 힌트를 준 거겠죠.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명제하고 집합을 연결하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위에를 보게 이제 2번을 봅니다. 자, P이면 Q이다에 대해서 얘를 진리집합화하게 되면 P는 Q의 부분 집합이다로 바뀌는 건데, 그럼 P가 Q에 당연히 포함이 된다라는 거니까 P이면 Q이다는 당연히 참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P가 Q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럼 모든 P를 만족시키는 것이 Q를 만족시킨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겠죠. 아닌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니까 그럴 때는 거짓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얘는 너무나 당연한 문장을 넣어야 돼 해석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명제라는 파트는 수적으로 막 계산을 하는 파트가 아니라 말장난치는 파트야.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 내기 너무 좋은 파트죠. 왜냐면 너희는 맨날 이렇게 정해져 있는 문제들을 푸는 연습이 많이 돼 있는 애들인데 여기서는 말을 살짝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뭐 비슷한 문장을 뭐가 아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거, 말을 뭐 하나 더 붙여가지고 말을 헷갈리게 바꿀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내가 예를 들기 힘들. 민정이가 집 갈 때 맨날 뭐 말장난치는 말 혹시 기억해? 인정인가요? 쌤 뭐 안녕히 집에 가지 마세요. 안녕히 가지 마시 뭐 이런 장난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말처럼 말장난치는 파트입니다, 여러분. 계산 파트가 아니라 말장난 파트야. 그러니까 말을 조금 잘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파트는 국어가 안 되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실제로 학생 때 제가 국어를 되게 못해서 이 파트가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도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는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외워버리면 됩니다. 이 말이면 이거다, 이 말이면 이거다. 그건 정해져 있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아싸리 외워버리면 안 헷갈려요. 못하겠으면, 해석을 못하겠으면. 근데 제일 좋은 건 해석을 하려고 쓰는 게 좋아요. 그게 제일 편하니까. 자, 그래서 그 밑에 작은 글씨를 좀 보시면 P이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부분을 찾아라라는 문제가 나중에 나올 거거든요. 저 작은 글씨를 잘 체크해놔야 됩니다. P이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이는 부분을 구해달라. 그럼 우리가 원래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Q라는 집합 안에 P라는 집합이 이렇게 포함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만족이 되려면. 근데 만약에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이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은 존재를 하지만 P에만 있고 Q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럼 우리는 원래 P가 Q 안에 완벽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였어. 그럼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지금 어디에 있어? 요 바깥쪽에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P이면 Q이다가 뭐임을 보여주는 부분일까? 거짓임을 보여주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P이면 Q이다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부분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P라는 집합의 P라는 명제의 진리 집합이 뭐라고 했었죠? 대답 한번 해볼까? 대문자 P라고 했었죠. Q라는 명제의 진리 집합은 뭐라고 했었죠? Q라고 했었죠. 얘가 얘이다를 거짓임을 보여주는 부분을 찾을 때는 요 앞에 집합에다가 뒤에 집합을 차집합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어디가 거짓임을 보여주세요 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 집합에다가 뒤에 집합을 뭐 해줘라? 차집합해버리면 그 부분을 찾는 게 제일 쉽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 같이 보여드릴게요. 필수예제 4번 봅시다. 자, 필수예제 63쪽의 필수예제 4번을 보면 not P이면 Q이다.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벤 다이어그램이 주어져 있고요. 우리는 지금 얘가 뭐임을 보여달라는 거야? 거짓임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럼 이건 또 경민이가 아마 외계어일 수 있어요. 당분간 수업은 계속 외계어일 겁니다. 그래도 머릿속에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나피를 진리 집합하면 그때 뭐로 바뀐다라고 했었지? 뭐의 여집합? P의 여집합이라고 했습니다. Q의 진리 집합은요? 그럼 우리는 지금 위에가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거짓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앞에 집합에다가 뒤에 집합을 뭐 하라고 했죠? 차집합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차집합을 뭐로 바꿀 수 있다고 했었지? 교집합, 여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었죠. 맞니?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양쪽 다 여집합이 걸려 있는 걸 빼내는 게 무슨 법칙? 드 모르간의 법칙이니까 P 합집합 Q의 전체 여집합이 된댔어요. 그러니까 거짓임을 보여주는 부분이 여기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럼 P 합집합 Q에 해당하는 것은 지금 여기일 건데 거기를 제외한 나머진 거니까 어디를 뜻하는 걸까? 요 바깥쪽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는 누구보다 6하고 10이다 이렇게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다르게 말로 해석하려고 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하는 방법은 각각을 진리 집합화한 다음에 앞에 집합에다 뒤에 집합을 뭐 해주라고? 차집합한 부분을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집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하고 얘에다가 이 둘이가 겹쳐지는 부분을 제외시켜주는 집합이 앞부분에서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외시켜준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친구들 하나만 좀 풀어보자. 너희가 이해가 됐는지를 좀 봐야 돼서. 잠시만. 그냥 앞에 거 해봐자. 79번 한번 해봐요. 63쪽에 79번. 그러면 일단 뭐 할 수 있는 거라도 최대한 바꿔봐. 최대한 경민이가 대답을 좀 해볼게. 너가 이 집합이라는 거에 대한 감을 좀 잡게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나머지 친구들 다 찾았습니까? 빨리 해, 빨리. 뭘 포기해. 네? 빨리. 성훈이 너 숙제 안 했으니까 오늘 더 열정적으로 수업 참여해라. 안 그러면 때려버릴 거야. 원래 때리시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오해 소지가 있는 건 하지 마세요. 이거 들으면 진짜 때리는 줄 알겠네. 때리긴 하는데 아직까지 때린 적 없어요. 너 언제 너 때렸냐? 내가 때렸는데 너가 살아있네. 2주 전이랑 3주 전. 언제? 서연아 내가 성훈이 때린 적 있어? 아직 없지 않아? 때린 적 없지 않나? 말로 때린 적은 있어도 실제 주먹을 때린 적은 없는데 충분히 맞을 짓을 했겠죠. 저 이유 없이 사람 안 때립니다. 사람은 안 때립니다. 풀었지? 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람 마무리 지어보시고 강민아 전체 집합이 20 이하의 자연수라고 말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뭐에서부터 뭐라는 뜻이야? U라는 것은 전체 집합을 뜻하는 거야. 유니버스의 U자를 따온 거거든. 근데 20 이하의 자연수를 했으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1에서부터
20까지만 쓰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P라는 것의 진리집합은 대문자 P겠죠. 그러면 걔는 4의 배수라고 했으니까 어떤 원소들이 들어올까? 4, 8, 12, 16, 20. 그렇지. 그렇게만 들어올 수 있는 상태인 겁니다. 이렇게가 있는 상태고 Q라는 것은 16의 약수래. 어떤 걸 뜻하는 거겠어? 1, 2, 4, 8, 16. 그렇지.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으면 기본적인 집합에 대한 개념은 좀 잡힌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를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얘하고 얘에서 혹시 겹쳐지는 거 보입니까? 그렇죠. 4하고 8이 4, 8, 16이 겹쳐지고 있지. 그러면 우리가 딱히 무슨 아무 말도 없을 땐 당연히 겹쳐지는 게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여기에 4, 8, 16이 들어있고, 그럼 여기에서 지금 교집합에 안 들어간 부분이 12하고 20이 P에만 있는 원소로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4, 8, 16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게 Q에만 있는 원소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간략한 설명만 좀 해드리면 머리 들어봐. 겹쳐지는 부분이 있지. 얘하고 얘가 겹쳐지는 부분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이게 교집합이라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P 교집합 Q라는 것은 P하고 Q가 겹쳐지는 부분이야. 근데 P 합집합 Q라는 게 나오잖아. 그럼 그림상으로 의미하는 것은 여기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발을 닿고 있든 여기에 발을 대고 있든 어디에든 발을 들이고만 있다면 포함이 되는 부분을 뜻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 정도가 기본 개념으로 잡히면 되고, 그럼 1에서부터 20까지를 쓸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얘들만 쓰였잖아. 그럼 이 바깥쪽에는 여기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얘를 제외한 것들이 쭉 이런 거에 바깥쪽에 그려져 있는 상태일 거예요. 걔는 굳이 표현 아직 안 할게. 귀찮아서.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P이면 Q이다가 뭐임을 보여주는 부분, 거짓임을 보여주는 부분. 그러면 얘를 진리집합으로 바꾸면 뭐가 된댔죠? 대문자 P. 얘를 집합으로 바꾸면, 근데 우리는 앞에 거에다 뒤에 거를 뭐 한 부분을 찾고 싶다? 차집합한 부분을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집합이 뭐를 의미하냐면 얘 집합에다가 얘 집합과 얘 집합이 겹쳐지는 부분을 제외시켜주는 거야. P라는 집합에서 P하고 Q가 겹쳐지는 이 부분을 제외한 거니까 여기를 몰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소는 누구누구? 12하고 20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너가 지금 이걸 못하는 거는 명제가 안 돼서가 아니라 앞부분 집합을 못해서 그런 거니까 집합만 채우면 돼. 그래서 그 둘의 원소를 더해주는 거니까 32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이에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제법 있는 문제라서 제일 쉽게 푸는 방법을 머릿속에 놓자. 그래서 이 62쪽에 있는 내용 중에서는 방금 저희가 한 거짓임을 보여주는 부분을 찾는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기본 개념을 설명해 주는 거고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는 방금 설명한 그 문제 유형이에요. 알겠지? 자, 그럼 63쪽으로 한번 와봅시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참거짓을 판별해야 돼요. 이건 이제 무슨 영역이라고 했죠? 제가 아까 국어적인 영역이라고 했어. 때로는 국어겠지만 때로는 한글입니다. 이거는 뭐 고등국어를 못해서 저는 이걸 못합니다라는 변명이 안 통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냥 한글이 안 돼서 안 될 수도 있거든. 하나씩 읽어보자. X가 양의 배수이면 그것들은 당연히 6의 양의 배수에 들어가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 3의 배수들 쭉 한번 불러볼래? 3, 6, 5, 12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6의 배수는 어떤 것들이 있지? 60, 24 그러면 아까 앞에 먼저 불렀던 게 뒤에 있는 거에 다 들어갑니까? 어떤 것들이 안 들어가? 뭐 3이라든지 9라든지 안 들어가는 거 있죠.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수학적이라기보다는 한글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되는 거. 그 다음 2번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 1 만족시키는 x를 구하려면 몇 차 방정식 풀어야 돼? 2차 방정식만 풀어주면 되죠. 그럼 그 x 값이 뭐 또는 뭐가 나와? 요거를 우리가 찾게 되면 그 x 값이 1 또는 2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거이면 그것들은 요 범위 안에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이 두 가지가 여기 안에 지금 들어갑니까? 들어가네? 그럼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수학적인 영역이 조금 필요한 거겠죠. 방정식 정도로 풀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x하고 y가 무리수면 x 더하기 y도 당연히 무리수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밑에를 보지 말고 너가 생각해 볼래? x, y가 무리수면 그 둘을 더한 것도 무리수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x를 내가 루트 2라고 잡아요. y를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잡습니다. 둘 다 무슨 수야? 근데 이 둘을 더해버리면 얼마가 돼버려? 0이라는 무슨 수가 돼버리지? 유리수가 돼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무리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인 거예요. 왜냐면 아닌 발레라는 게 존재한 겁니다. 그래서 머리 잠시 들어봐. 방금 전에 내가 해당되지 않는 이런 경우를 찾았죠. 이런 걸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다? 발레라고 부를 겁니다. 반대되는 예시라는 뜻이에요. 요거를 너희는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너희가 이제 앞으로 수학 문제를 풀 때 점차 고1 이제 하를 배울 때와 수원 수투를 배울 때 요 발레를 찾아야 되는 문제 유형이 나오면은 개어렵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발레를 써야 하는 파트는 난이도가 전부 다 어떻다?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발레는 직접 찾아내야 돼요. 문제가 살짝 바뀌면은 그거는 우리가 안 배웠던 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저 3-3번에 x는 루트 2, y는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써놓고 그게 뭐라고 하나 써두시면 좋을까? 발레라고 하나 써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럼 얘는 발레를 찾아봐야겠네 또는 이 경우가 발레겠죠 할 때마다 그 발레를 직접 쓰면서 머릿속에 넣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78번에 2번이 일단 거짓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78번에 2번에 발레를 하나만 찾아볼래? 간단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거든요. 78번에 2번에 해당되는 발레 하나만 찾아봐요. 찾았어? 왔는데. 78번에 2번이 일단 거짓이라고 제가 답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통하지 않는 거 하나 정도 찾으라는 거겠죠. 예실 아무나 한번 말해볼래? 너가 말해봐. 네. 발레 말해봐, 발레. x는 0이고 y는 다를 수. 그렇죠.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뒤에 있는 문장을 보면 x는 0, 이고 y는 0이다라는 것은 둘 다 뭐여야 된다는 뜻이야. 0이어야 된다라는 거잖아. 하지만 x 하나만 0이고 y는 아무 숫자여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도 둘을 곱하면 0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게 그래서 얘는 거짓인 겁니다. 얘가 이런 거 해석하는 게 여러분이 점차 어려워질 거라서 지금은 좀 쉬운 걸 했던 거거든. 나중에 좀 어려운 거 하나를 너한테 시켜볼게. 내가 미칠 수도 있는 거. 그런 걸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나중에. 자, 그 다음에 필수의 제 5번으로 와보세요. 자, 이게 제가 최대한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뭐 정석적인 방법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걸 좀 해석하시면 좋아요. 자, 전체 집합이 있고 그 안에 들어있는 P하고 Q의 진리 집합을 대문자 PQ라 하겠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가 항상 참이라고 돼 있죠? 나P이면 Q이다가 항상 참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나P라는 것을 집합으로 바꾸면은 P 여집합이 되거든요. 그 다음 얘를 진리 집합으로 바꾸면 대문자 Q가 되고 그게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야?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원래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풀어도 오류는 아니거든. 저는 이걸 어떻게 풀어라고 하냐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Q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 안에 P 여집합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석하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한테 주어진 힌트 그대로를 사용하라고 해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를 P 여집합이라고 뒀잖아. 그럼 P라는 집합은 어디가 되는 걸까? P 여집합이 뭐냐면 P를 제외한 나머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데 P가 이렇게 있어. 그럼 P 여집합이라는 것은 P를 제외한 나머지 요 바깥쪽으로 해요. 그럼 P 여집합이 여기라는 건 P는 어디라는 뜻일까? 얘를 제외한 나머지 바깥쪽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할 수만 있다면 얘는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거든. 그럼 1번부터 한 번씩 확인해 볼게요. 뭐가 뭐에 포함되냐고 묻고 있어요? P가 Q에 포함되냐고 묻고 있으니까 우리 그럼 P를 한 번만 표현을 할게. P를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요 부분이 지금 P가 되는 거겠죠. 맞아? 그럼 이 파란 부분이 이 Q라는 범위 안에 전부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안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닌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죠. 2번은 맞아 맞아 틀려. 틀렸다는 겁니다. 1번 나가기. 그 다음 2번 봅시다. Q가 P에 포함되냐라고 물어요. 그럼 다시 또 보자. 이 Q라는 집합이 전부 다 이 파란색에 포함됩니까? 여기가 지금 포함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럼 얘는 맞아 틀려. 틀렸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도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P하고 Q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냐 겹치는 게 없냐고 묻고 있죠. 자, 겹치는 부분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요 안쪽이 겹쳐지고 있죠. 겹쳐지고 있기 때문에 3번도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P하고 Q를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이 되냐고 묻고 있어요. 그럼 제가 Q를 빨간색으로 체크해보면 여기가 지금 빨간색이 되는 거죠. 그럼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합치게 되면 전체 집합되는 거 맞습니까? 맞죠? 이거 정답은 일단 몇 번? 4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석적으로 P 찾고 Q 찾고 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기 힘든 힌트면 그냥 이렇게 나타낸 다음에 여러분이 P가 어딘지만 표시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풀기를 좀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푸셨으면 좋겠어요. 하나 해보자. 80번 해볼까? 80번? 틀려도 돼. 틀려도 되니까 한번 해봐.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표현을 해보시고 선생님 또 어디 땅하고 갔다 다시 돌아와야 돼 나중에. 아 계속 학원에 있을 거야? 그건 아닌 거 같은데? 당황하네. 집에 갔다 오라고. 좋은 스카다. 성원이는? 네? 성원이 어쩌려? 집에 가려고. 집을 왜 가는데 숙제를 안 시켜? 숙제 하고 집을 안 시켜. 가서 하려고. 안 할 거냐 생각해서 하고 집을 가. 숙제 하고 집 가서 쉬고 돌아와. 집 가서 안 돼. 하고 가. 못 쉬는. 집 가서 못 쉰다고. 여기서 숙제하고 집 가서 쉬고 와. 집에 가면 네 숙제 안 할 거 뻔하니까 해서 하고 가. 아주 그럴 거였으면 주말에 숙제 배웠어야지. 까먹었어요. 야, 고등학생이 이제 까먹었다는 변명은 좀 그타임. 그럼 무슨 의미예요? 여자친구가 생겨서 여자친구 만나고 왔다. 그런 거 내 이해하지.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겨졌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변명을 해. 숙제는 하세요. 까먹지 말고. 성훈이 네가 여자친구 생겨가지고 뭐 숙제를 안 해온 거 그런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죠? 이해해줄게. 제 여자친구 생겼어요. 실물을 보여주고 소개해주시고 일단 뭐 상상 속에 그런 건 안 되니까. 어차피 이거 다음에 저 자습 아니에요? 너희 본 수업 전까지 계속 자습일 걸? 아니 너희 또 수업 있어? 아니 시간 자체가 1시간 이거 끝나고 1시간 자습 후에 자유시간 있던 거 3시간 동안.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본 수업 전까지 너 다른 수업도 있어? 아니요. 그거 다 자습이야. 아다 자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 갔다 와도 상관은 없죠. 그렇죠. 근데 니네 숙제를 안 했으니까 하고 가라. 재백이도 집 갔다 올 거야. 네, 저안 챙겨온 게 있어가지고. 어차피 사이에 저녁도 한번 먹고 와야 될 거야. 근데 저희 본 수업에 자습 사라졌어요. 그때는 들어와서 자습하고 해야죠. 아니 본 수업이 다 수학 수업이거든요. 본 수업이 자습이 없던데. 없어졌는데 아니면 여쭤봐. 네. 아마 그 우리가 특강이 생기면서 그 클리닉 수업이 방학 특강 기간 동안 없을 거긴 하거든. 근데 나도 그게 정확하진 않으니까 나중에 실적님한테 여쭤봐. 아직 집합을 잘 모르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너가 아마 바로 영상을 듣기에는 지금 개념원리 책이 없잖아. 근데 너가 만약에 오늘부터 듣겠다면 내가 이번 시간 마치고 내려가서 앞부분 복사를 해줄게. 그럼 그걸로 처음부터 한번 쭉 들어봐. 계속 좀 걸어서 들으면 그렇게 시간 오래 안 네. 걸리죠? 배속을 걸어도 들리나? 네, 제가 1.5까지는 들려요. 1.5까지는 더 빨리 해야겠구나. 0.1에서는 안 들려요. 그 새끼야 사람 왜 장애인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느리게 걸면 사람이 이상하게 말할 거 아니야. 네. 1.5까지도 들리고요. 자, 80번 보자. 뭐가 뭐에 포함된다라고 돼 있어요? P이면 not Q라고 돼 있죠. 집합으로 바꾸면 P가 Q의 여집합에 들어간다가 됩니다. 그럼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Q의 여집합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P가 들어갔다라고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Q를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보면 얘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이 바깥쪽이 지금 뭐라고 돼 있는 상태? Q라고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란색을 지금 Q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1번부터 봅시다. Q가 P에 포함되냐라고 물었죠. Q하고 P하고는 애초에 지금 겹치는 게 있어 없어? Q가 P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태. 1번은 틀렸겠네요. 그 다음 2번 봅시다. Q는 지금 파란색이고요. P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 둘을 합친다라고 해도 여기를 채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집합이 될 수는 없다가 되는 거겠지. 2번도 틀렸네요.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Q가 P의 여집합에 들어가냐라고 돼 있어요. 일단 제가 이 파란색을 뭐를 표현한 거였지? 파란색 Q를 표현한 거였어. 근데 우린 얘가 어디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어? P의 여집합, P를 제외한 나머지에 포함되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걸 빨간색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요렇게가 되겠네요. P의 여집합이. 그럼 빨간색 안에 파란색이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3번. 그럼 4번, 5번도 벤 다이어그램에 여러분이 직접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런 파트를 앞으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좋아요. 65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필수의 이제 6번입니다. 자, 조건들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x가 뭐냐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거니까 어떤 범위나 식들이 주어질 겁니다. 자, 그랬을 때 p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a 플러스 1보다는 작다라는 범위로 주어졌고 q는 마이너스 2a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대. 근데 우린 지금 누가 누구에 포함돼야 된대요? p가 q 안에 포함돼야 된다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P가 그림을 그렸을 때 이렇게 돼 있었다라면은 이 Q가 그려져서 얘를 완벽하게 다 포함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럼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든지 얘는 는이 없는데 얘는 지금 는이 있죠. 그러면 얘가 딱 요렇게 그려져도 얘가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지. 왜냐면 더 큰 놈이 는을 가졌고 작은 놈이 는을 안 가졌기 때문에 얘의 작은 놈과 얘의 작은 놈이 같더라도 작은 놈이 큰 놈 안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건 기본적인 연립부등식이 머릿속에 좀 있어야 됩니다. 이해돼요? 그럼 이제 상하씩 해보자. 얘의 작은 놈보다 그럼 얘의 작은 놈이 더 어때야 된다라는 거야? 왼쪽에 있어야 될까? 오른쪽에 있어야 될까? 봐. 내가 지금 P를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이렇게 돼 있는 상태. 근데 이제 Q라는 놈의 왼쪽 끝을 표현을 할 건데 이 마이너스 2A가 이런 데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이 부분이 그러면 포함이 지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 마이너스 2A는 얘보다 어느 쪽에 있거나 왼쪽에 있거나 얘랑 같아도 상관이 없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2A가 마이너스 2보다 어때야 된다? 작거나 같은 것까지 허용을 하겠다는 거야. 자, 이번에 오른쪽 끝을 보겠습니다. 이 4라는 놈이 얘보다 왼쪽에 잡히면 돼, 안 돼? 반드시 어느 쪽에 있거나 오른쪽에 있거나 같은 것까지는 허용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4라는 것이 a 플러스 1보다는 어때야 된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이니까 얘부터 정리해보자.
A가 어떻다가 돼? 1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죠. 맞아? 그 다음 얘를 정리하면 A는 뭐보다 어떻다가 나와?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옵니까? 근데 우린 얘도 만족이고 얘도 만족이니까 이 둘을 뭐 해줘야 돼요? 연립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겹쳐지는 부분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연립하게 되면은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범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우리가 고1에서 연립부등식 파트 했었지. 그때 이런 거 많이 했었을 거야. 그때 이제 집합으로 표현이 안 돼 있었다는 그 차이일 뿐이지 그때도 이런 느낌을 많이 했긴 했습니다. 뭐 겹쳐지는 게 뭐 원소가 세 개이려면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가 세 개이려면 A의 범위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 풀어봤을 거예요. 그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 하나 더 한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 시켜볼 겁니다. 자 필수의 6번에 2번 봅시다. 저번에 P는 마삼보다 작다 또는 3보다는 크거나 같다고요. 그 다음에 Q라는 놈이 A-1보다는 크고 A 플러스 6보다는 작거나 같다. 근데 우리는 지금 누가 누구 안에 포함돼야 되는데 not P가 Q에 포함된다.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건 P이기 때문에 누구부터 일단 찾아야 될까요? not P부터 찾아야겠죠. 근데 Q라는 놈이 어떤 범위로 주어져 있어 지금? 바깥값으로 주어졌어요. 그럼 부정하면 무슨 값이 될까? 4일까? 그래서 not P를 찾아봅시다. 그럼 는이 없던 거에는 는이 어떻게 될 거야?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로 바뀔 거고요. 는이 있던 거에서 는이 어떻게 될 거니까? 사라질 거니까 얘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근데 얘가 여기 안에 지금 어떻게 돼야 돼요?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립시다. 마삼이 이런 데 있을 거고 는이 있고요. 3이 이런 데 있고 는이 없는데 이거 4의 값입니다. 근데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럼 얘 왼쪽 끝값을 볼게요. 이 A-1이 이런 데 오면 돼야 안 돼요? 얘보다 일단 어느 쪽에 있어도 되는 거야? 왼쪽은 되는 거야. 근데 얘가 딱 얘가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왜냐면 더 큰 놈이 안 가지고 있고 작은 놈이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이 A-1은 마삼보다 무조건 어때야 되는 상태? 작아야 되는 상태입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 끝값으로 갈게요. A 플러스 6에는 는이 있고 여기에는 는이 없지. 그리고 이 A 플러스 6이 얘보다 왼쪽에 있으면 돼 안 돼? 반드시 어느 쪽? 오른쪽이겠죠. 같아지는 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이 A 플러스 6이라는 건 3보다 어때야 된다? 크거나 같은 것까지. 그럼 얘부터 정리하면 A는 뭐보다 어때야 돼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고요. A는 뭐보다 어때야 돼? 3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우린 얘도 만족돼야 되고 얘도 만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둘을 정리하면 어떤 게 나와야 되는 거야? 마삼 아니야? 마삼이죠. A가 마삼보단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럼 우린 얘도 만족이니까 둘을 뭐 해줘야 된다? 연립하게 되면 어떤 범위? 마삼보다는 크거나 같고 Y보다는 작다 이렇게 찾아줘야 되는 거. 쉽진 않습니다. 처음 하면 이게 좀 헷갈리거든. 는이 붙어도 되나? 안 되나? 그게 헷갈릴 거라서.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거 하나를 시킬게. 84번 해봐. 요걸 할 수 있으면 위에 것도 될 거라서.
푹 잤지 않아 오늘? 푹 잤어요. 피곤해 보여. 니 일단 니는 항상 좀 피로를 달고 다닌다. 다닌다. 밤에 늦게 자는 거 아니야? 게임한다고? 아니 저 빨리 자도 피곤하고 많이 자도 피곤했어요. 적게 자도 피곤하고 많이 자도 피곤하고. 그냥 적게 자. 어차피 항상 피곤해. 그걸 공부하면 되겠네. 자 해봅시다. 일단 우리는 P하고 Q가 주어졌는데 우리는 나P가 Q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P를 찾고 들어가면 좋겠죠. 그럼 P가 바깥값이었으니까 나P는 무슨 값이 될까? 그러니까 는이 없었으니까 는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나P를 표현을 해보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고 바뀔 것이고 Q가 마이너스 A보다는 크고 A 플러스 6보다는 작은 상태입니다. 근데 우린 얘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지금 포함이 돼야 되는 상태니까 이제 그림을 그려보자. 그럼 마이너스 2, 3이라는 놈이 이렇게 그려졌을 건데 얘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잖아. 왼쪽 끝부터 가야겠죠. 그럼 이 마이너스 A가 얘보다는 일단 어느 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둘이가 같아지면 될까 안 될까? 작은 놈이 가졌고 큰 놈이 안 가졌으니까 같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A는 확정적으로 누구보다 작아야 돼?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되는 상태겠죠. 자 이번엔 큰 값으로 갑시다. 이 A 플러스 6이라는 게 얘보다 일단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오른쪽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3이랑 같아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 A 플러스 6은 3보다는 어때야 되는 상태? 커야 되는 상태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우린 얘도 만족이니까 둘이 뭐 해주면 되는 거? 열림. 그럼 얘부터 바꿔봅시다. 얘는 뭐보다 어때야 돼요? 2보다는 커야 된다가 되는 거죠. 얘 정리하면 얘는 뭐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얘도 만족이니까 둘 중에 정답은 누가 돼야 돼? 2보다 크다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둘이가 같은 방향일 때는 둘 중에 하나가 선택되는데 누군지만 좀 잘 찾아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이번 타임은 이 모든이랑 어떤 정보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해도 우리가 하루 동안에 버텨낼 수 있는 양이 그렇게 안 많을 거라서. 자 이 모든과 어떤도 결국엔 또 말장난이거든. 그럼 이 문장을 일단 우리가 몇 가지 예시로 너희가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좀 볼게요. 일단 우리 반을 둘러보면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보세요. 우리 반의 모든 학생은 안경을 쓴다. 맞아요, 들려요. 얘는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반의 어떤 학생은 안경을 쓰지 않았다. 맞는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이 들어가면은 한 명이라도 해당 사항이 되면 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은 한 명이라도 어기는 순간 걔가 거짓이 되는 문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은 무조건 다 만족해야 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어긋나는 순간 걔는 뭐인 명제가 된다? 거짓인 명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이라는 놈은 한 명이라도 만족이 되면 그거는 참인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거짓이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무슨 파트라고? 뭘로 장난치는 파트? 말로 장난치는 파트예요.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모든이나 어떤이 포함되어 있을 때 해석하는 거. 그래서 1번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그러니까 p가 전체 경우에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랑 똑같다면 이건 참이 되는 거겠죠. 근데 한 명이라도 어기는 순간 이건 뭐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놔야 될 거는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이라는 것만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이라는 말을 썼을 때 하나라도 거짓이면 그 명제가 거짓이 된다는 거야. 어디다 체크하래? 집중 좀 할래? 하나라도 거짓이면 거짓. 찾아봐. 어디야? 그 문장 어디 있어? 어디? 거기에 체크만 좀 해두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하나라도 만족이 되면 걔가 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글씨로 하나라도 참이면 그 명제 자체가 참이 돼버린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나씩 해석하는 연습들이 조금 필요한 그런 겁니다. 위에 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2번이 어려운 거거든요. 2번은 저 초록 색깔 2번 글씨에다가 별표 한 2개 정도 칩시다. 요거가 좀 중요해요. 요게 별표 2개 정도. 요게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이때까지 명제라고 배웠던 건 뭐만 배웠었냐면 P이면 Q이다만 배웠어요. P이면 Q이다만 배웠었는데 우리는 이제 어떤 명제가 주어졌냐면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이런 말이 주어졌어요. 그럼 쟤를 부정시키면 뭐로 바뀌냐면 우리가 모든의 부정은 뭐로 바뀔까? 모든은 어떤으로 바뀝니다. 어떤은 뭐로 바뀔까요? 모든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또는하고 그리고하고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는을 부정하면 그리고가 됐고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됐던 것처럼 모든을 부정하면 뭐가 된다? 어떤이 되고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P이다를 부정하면 뭐가 되겠어요? 나 P이다로 되겠죠? 나 P이다를 부정하면 뭐가 될까요? P이다로 바뀌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또는 그리고의 그 반대 느낌처럼 모든과 어떤도 무슨 느낌이다? 반대의 느낌으로 가져가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1번만 볼게요.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 쟤를 부정하면 모든이 뭐로 바뀐다고? 어떤으로 바뀌죠? 그래서 어떤 x에 대해서 나 p이다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x에 대하여 p이다를 부정하게 되면은 모든 x에 대해서 나 p이다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중요한 거예요. 나중 되면 너희가 까먹거든. 헷갈려 얘가. 조금 헷갈리는 거라서 잘 봐둘 필요가 있다. 자, 필수예제 7로 갈게요. 요거 이제 하나씩 문장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전체 집합이 마이너스 2, 1, 0, 1, 2 5개가 있는 상태.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모든 x에 대해서 저 부등식을 만족하냐라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씩 넣어보면 돼. 마이너스 2 넣으면 성립해야 안 해요? 하죠. 마이너스 1도 되고 0도 되고 1도 되고 2 넣었을 때도 성립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기억은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모든이에요? 어떤이에요? 어떤이죠. 하나만 만족이 되면 되는 겁니다. 어떤 x에 대해서 절대값 x가 2보다 크냐. 근데 우리한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아무리 절대값을 씌워봤자 얼마까지밖에 안 돼요? 2까지밖에 안 돼요. 이랑 같은 경우는 되지만 2보다 커지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거짓이 되는 거야. 하나도 만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디귿 어떤 x에 대하여 얘도 그럼 하나라도 만족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집어넣었을 때 성립되는 게 있는지를 봤을 때 되는 게 있을까? 자, 이거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대입하는 게 싫으면은 부등식을 풀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넘기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거 뭐 이런 거 일단 얘를 뭐 하라는 뜻이야? 인수분해 해야 되는 거겠죠. 2차 부등식이니까 x-2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양이면서 왼쪽이니까 바깥값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x는 일단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x가 2보다 크다 있거든. 근데 우리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우리한테 주어진 원소 해당되는 거 누구 있습니까? 마이너스 2 하나라도 있죠. 그럼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가 모든에 해석하는 방법 알겠습니까? 하나라도 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리을 봅시다. 모든 x에 대해서 절대값 x랑 x가 같냐? 얘는 누구밖에 해당이 안 됩니까? 0밖에 안 돼. 1도 되겠네요. 0, 1, 2는 해당이 되죠. 왜냐면 0에다 절대값 씌워도 0이잖아. 1에다 절대값 씌워도 1, 2에다 절대값 씌워도 2잖아. 근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절대값 씌워버리는 순간 값이 어떻게 돼버려? 바뀌어. 부호가 바뀌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두 개는 안 되기 때문에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돼? 조금 어렵다. 이거 생각하면서 골라줘야 돼.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인 거.
자, 85번 한번 찾아봐요. 거짓인 걸 찾는 겁니다. 찾았어? 쌤 주말에 드디어 피파 챔스를 찍었어요. 해냈다. 처음으로 챔스를 찍고 몇 5경기 만에 강탈당했어요. 찍은 경기요. 그죠? 챔스가 초록색. 어? 초록색입니까? 초록색? 아마 그럴 걸. 그러니까 프로가 있고 월드 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스 그 다음 슈챔이잖아. 아 근데 챔피언스 찍고 연속 5패하고 강등당했어요. 그리고 챔스 난 처음 왜냐면 구단 가치가 워낙 낮거든 우리 팀이. 지금 구단 가치가 한 1조 4천억 밖에 안 돼요. 낮은 거 맞죠? 패드 사고 처음. 키보드로는 절대 못해요. 역시 대각선들이 우리 너무 사겨. 피파 합니까? 피파. 제 유일한 취미 같은 거. 자, 답 일단 몇 번 나와? 몇 번? 4번. 4번? 4번 나왔어? 나왔어? 왜 의심을 하고 그러는데?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어서. 자, 이게 왜 4번인지를 보면 모든 실수의 xy에 대하여 제곱해서 나온 게 0보다 크냐를 묻잖아. 근데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어떻죠?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x가 y고 x, y가 모두 0일 때는 제곱의 합이 얼마가 돼버려요? 0이 되니까 모든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아닌 경우가 존재하는 거라서.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문제 풀 시간 잠시 드리고 시간이 조금 여유로워 보이면 제가 한 파트만 좀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뭐요? 왜요? 뭐요? 뭐 있다고? 자, 그러면 지금 조금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지금 어디 먼저 푸시냐면 오늘 진도 나갔던 부분을 먼저 풀게 할 거거든. 59쪽은 나머지 친구들이 지금 다 풀려있지 얘들아. 그럼 지금 63, 64, 65를 먼저 풀어보세요. 63, 64, 65를 먼저 풀어봐.
같이 봅시다. 뭐 나중에 오늘 제가 생각한 범위까지 진도를 좀 나가려면 지금 한두 개 정도는 조금 더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어디를 좀 펴보냐. 68쪽을 펴봅시다. 간단한 몇 가지만 조금 할 거예요. 이 파트에서 순서대로 할 게 아니라 우린 지금 69쪽을 펴볼래? 69쪽. 69쪽에 있는 3단 논법만 지금 하나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3단 논법을 들어본 적 많을 거예요. 뭐 옛날에 국어나 도덕 시간 이런 데 들어봤을 건데 일단 성훈이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죠. 그럼 성훈이는 나중에 죽죠. 요게 3단 논법이에요. 이거 죽는다 저거. 보통 그런 예시가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한 명의 이름을 좀 예시를 어쩌다 먼저 보인 게 너라서 그렇게 되네. 그래서 그런 게 3단 논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3단 논법이라는 것은 두 개의 명제가 주어지고 그 둘의 연관성이 있다면 새로운 하나의 명제를 우리가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요게 일단 우선시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P가 Q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Q이면 R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요. 근데 이 둘 다 참이래. 그러면 얘 둘이가 참이면 뭐도 참이죠? P는 누가 연결이 돼서 만들어질 수 있어? P랑 P이면 R이다까지도 우리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찾아낸 게 우리가 무슨 논법으로 찾아낸 거다? 3단 논법으로 찾아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3단 논법은 찾을 수 있겠지.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본 수업 때 배우게 될 역과 대우 이런 걸 배우게 되면은 뭔가 그걸 써서 더 찾아낼 수 있는 게 있거든. 그러면 또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 새로운 게 하나가 나오고 걔는 학교 시험에 무조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 3단 논법 정도까지만 이번 시간에는 머리에 넣어 가시고 이번 다음 시간에 오게 되면 이 역과 대우 다 할 거고요. 뒤에 있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다 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 증명은 아직 고민 중입니다. 증명까지는 안 나갈 생각이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지치기 전 정도까지만 진도를 빼고 그 다음부터는 같이 문제 풀어보라 하고 풀이해주고 그리고 이제 마풀이라는 문제집 풀이도 조금 하게 될 것 같고 그렇게 아마 진행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번 방학 이제 오늘부터 해서 한 달 정도 특강이 이루어질 건데 지치지 마십시오. 근데 한 달 정도는 특강 하는 중에 방학 끝나면 어떻게든 치러오겠죠. 그러니까 지치지 마세요. 양이 평소보다 우리는 진도 특강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 수업이던 것이 6번 수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제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을 버텨내기만 하면은 일단 우리가 성공적인 한 바퀴가 되기 때문에 성적 받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지치지 마세요. 처음에 바짝 했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안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텐션 잘 조절하셔가지고 꾸준하게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남은 시간 한 5분 정도 되는데 5분 정도는 문제 좀 풉시다.